나와 당사는 분명 한 핏줄의 쌍둥이 형제인데 당삼이 선천만올력에 상생 무혼이 남은 초와 호천애를 각성했을 때 내가 각성한 무혼은 균열이 가득한 고물 망치였고 선천 홀력마저 영이었다. 그 때문에 온 마을에 비웃음을 샀고 아버지 당호마저 나를 냉정히 버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이 고물 망치가 난개를 삼켜버릴 혼돈세계 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삼켜 공간을 지배하고 난개의 영혼을 저주하는 능력을. 지금 서훈촌의 무은 각성 의식.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운도를 바라보았다. 미간을 짚으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를 말단 집사인 그는 이런 시골에서 천재가 나오길 기대 안 했다. 당삼, 내 차례다. 당삼이 앞으로 나가는 걸 보았다. 푸른 빛이 손바닥에 모이더니 평범하기 그지없는 남은 초가 솟았다. 이어서 진행된 홀력 측정. 수정구슬이 눈부신 빛을 뿜어내자 소온도의 눈동자가 커졌다. 선천 만홀력이라니 아쉽게도 패급 무혼이군. 남은 초라니 아무도 몰랐다. 당삼의 왼손에 숨겨진 작은 망치를 다음 당절 차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법진 중심에 섰다. 빙의자로서 이날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 몸속에 광고한 에너지가 끓어오른다. 살을 찢고 야올 듯한 기세로 웅성거리는 무겁고 압도적인 부패한 기운의 파동이 퍼져나갔다. 오른손을 뻗자 검은 빛이 뒤틀리며 망치 한 자루가 나타났다. 하지만 호천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신이 잿빛이었고 망치 머리엔 흉측한 균열이 가득했다. 마치 쓰레기 더미의 불량품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서운도는 너해졌다가 변이 무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니, 이건 그냥 망가진 사무혼이야. 그는 대충 수정구슬을 내밀었다. 내가 구슬을 누르자 정적이 흘렀다. 수정구슬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어떤 희미한 빛도 없는 선천 홀력이요. 서운도는 흥미를 잃고 손을 저었다. 서훈촌에 만홀력 폐무혼이 나오다니 희한한 일이군. 너 당절은 집에 가서 아버지나 도와라. 무혼전은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당산이 다가와 내 어깨를 다독였다. 눈빛엔 미묘한 우월감이 숨겨져 있었고 말투는 아주 다정했다. 절아, 너무 슬퍼하지 마. 수련을 못 판다면 앞으로 내가 널 지켜줄게. 아버지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몸 안에서 포효하는 에너지는 수정구슬의 침묵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진 망치의 균열을 타고 공기 중에 미세한 홀력을 집어삼켰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수정구슬이 내 등급을 못 잰 것, 혼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해질녘 대장간의 저렴한 맥주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당호는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있었고 탁했던 그의 눈빛은 당삼의 상생 무언을 확인한 뒤 놀라운 번체를 뿜어냈다. 그는 당삼의 양어깨를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남은 초에 호천에까지.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 그늘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내 무언도 꺼내봐라. 내가 꺼내 보인 것은 균열과 녹이 가득한 부서진 망치였다. 다호는 단 한 번 보더니 눈 속에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홀력으로 시험해보려 했지만 자신의 홀력이 다가가기만 하면 난데없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이것은 샘물이 아니라 홀력을 삼키는 불길한 물건이었다. 선천 홀력은 얼마냐? 여임이다. 나는 덤덤히 답했다. 당호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당삼에게 말했다. 소삼아, 짐을 챙겨라. 내일 노정성의 학원에 보내주마. 명심해라. 다른 손에 망치는 절대 보이지 마라. 그럼 저리 등요. 당호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저급한 수를 들이켰다. 평생 마을에서 망치질이나 해라. 선천 홀력영에 이런 불길한 고물 망치라니. 데려가 봤자 내 집만 될 뿐이다. 오늘부터 너희 둘은 다른 길을 가는 거다. 깊은 밤, 차가운 편자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당호가 당삼에게 난풍망치법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다. 편애냐고. 이건 손절이다. 당호의 눈에 이용 가치도 없고 천재 아들에게 짐이 될 둘째 아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찌꺼기일 뿐이다. 나는 눈을 감고 의식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균열 가득한 고물 망치가 허공에 떠 있었다. 혼돈세계에 현재 상대 파속, 지속효과 보식. 낮에 테스트를 할 때 홀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망치가 순식간에 수정구슬의 에너지를 다 삼킨 것이었다. 빛이 날 틈도 없이 빨개, 파삭. 망치의 규결이 소리를 냈다. 이튿날 정순한 혼돈의 기운이 맥락을 채웠다. 눈을 뜨자
동공 깊은 곳에서 잿빛 광채가 스쳤다. 영등급은 범인들의 기준일 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목력 벌을 챙겨 배낭을 맸다. 탁자 위엔 당삼을 위한 은전 주머니가. 하지만 나에게 넘겨진 건 평범한 술망치 하나와 차갑게 식은 검은 만두 몇 개뿐이었다. 나는 은전을 챙기지 않았고 이 집 구석에 미련도 없었다. 술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 노정성 방향을 보았다. 방삼, 당혹, 다음에 만날 때도 그 천재와 쓰레기 이론이 통할까? 나는 뒤를 돌아 서훈촌 뒷산 숲으로 몸을 던졌다. 거기에 내가 강해질 첫 먹잇감이 있다. 서훈촌 뒤편의 숲은 밤이 되리 거대한 괴물처럼 나무 그림자의 어금니를 드러냈다.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품 안의 검은 만두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가슴을 노르는 냉기가 나를 일깨운다. 1시간 전 맥주 냄새 가득한 그 방에서 아버지라는 자에게 외면당하며 미래에서 쫓겨났다. 그는 나를 학원에 보내지 않았고 어떤 설명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재능이 곧 가치였으니까 홀력 영희인 둘째 아들은 투자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억울하지는 않다. 그저 가소로울 뿐. 오른손 바닥에 강렬한 열기가 느껴졌다. 부서진 그 고물 망치가 정신 공간으로 회수되지 않고 의식의 바다에 그대로 떠 있었다. 얽힌 균열들은 마치 벌어진 입처럼 주변에 희박한 공기를 집어삼켰다. 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다. 태생적으로 홀력이 없어서 2km도 못 가서 숨을 헐떡였다. 이런 무력함이 정말 혐오스럽다. 갑자기 앞쪽 덤불이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초록색 눈이 빛났다. 그것은 고독한 늑대였다. 일반 늑대보다 훨씬 덩치가 컸고 등의 털은 옅은 청색을 띠었다. 수명은 고작 10년급 정도라 첫 번째 혼원 기준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미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몸이 달을 노려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송곳니 사이로 침이 흘러내렸다. 난 도망치지 않고 오른손을 들었다. 마음을 살짝 집중하자. 균열이 가득하고 녹슬고 해진 회색 덩치가 나타났다. 정말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고 심지어 손잡이마저 휘어 있었다. 늑대가 달려들었다. 청색 번개처럼 빠르게 내 목을 향해 단숨에 덮쳐왔다. 죽어라. 나는 냉서했다. 복잡한 홍기는 쓰지 않았다. 애초에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그저 본능에 의지해 부서진 망치를 휘둘러 그대로 세게 내리쳤다. 기묘한 느낌이었다. 망치를 손에 쥔 순간 주변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망치 머리의 균열에서 극한의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작은 블랙홀 같은 형상을 띄었다. 콱! 망치가 늑대 머리와 부딪혔다. 피가 튀는 광경은 없었다. 충돌하는 바로 그 찰나 검은 빛이 폭발하듯 번지더니 늑대는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이어 기괴한 장면이 펼쳐졌다. 공중에서 놈의 몸이 쪼그라들었고 가죽과 털은 즉시 시들어버렸다. 살과 뼈, 심지어 생기지도 못한 하얀 혼화마저 망치의 균열에 강제로 찢겨나갔다. 청색 비출기로 변하더니 망치가 단숨에 흡수해버렸다. 툭! 마른 껍데기만 바닥에 떨어졌고 바람이 불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공포하고 정순한 열기가 망치를 타고 내 몸으로 밀려왔다. 나는 느꼈다. 메마른 경맥에 의암이 차오르는 것을. 모든 세포가 울부짖고 있었다. 팽창과 혼돈, 타지트의 흡수 완료, 10급 이하 혼수 한 마리, 피드백 홀력 1급, 현재 홀력 1급, 눈을 감았다. 몸 안에 홀력 에너지를 느꼈다. 소운도는 나를 폐물이라 했고 당호는 나를 짐이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고통스럽게 명상하고 혼수를 죽여야만 하며 혼원을 얻어야 돌파하는 이 세계에서 내 모호는 살아있는 블랙홀임을 남들은 혼원을 위해 사냥하지만 나는 뼈와 살점은 물론 영혼까지 통째로 먹어치운다. 이런 성장 속도는 선천만 올력보다 더 빠르고 독하다. 그날 밤 나는 자지 않았다. 수백각을 계속 배회했다. 망치는 굶주린 압소와 같았다. 새벽 3시 뿔난 멧돼지를 박살냈다. 새벽 5시 백냥급 만다라 뱀을 찢어 발겼다. 몸의 절망 속에 독리를 먹고 그 자랑하던 생명 정수를 찌꺼기만 남기고 빨아들였다. 만다라 뱀, 원작 속 당삼의 첫 번째 혼원. 지금은 내 망치의 장식일 뿐이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나는 산 정상에 섰다. 혈기와 혼돈에 휩싸인 채로 얘 홀력은 어느새 9급에 도달했다. 수년의 축적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더 중요한 점은 망치가 뱀의 인성을 흡수하더니 균열 하나가 절반이나 메워졌다. 그것이 내게 능력을 주었다. 손바닥을 펴자 회색 안개가 응결되었다. 공격 기술이 아니다.
바로 시듬의 저주다. 내 망치에 스치기만 해도 상대의 무호는 혼수들처럼 돌이킬 수 없이 표화할 것이다. 고철이나 잡초가 될 때까지. 당상, 지금쯤이면 루팅 학원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겠지. 가방에서 식은 만두를 꺼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거친 식감이 나를 일깨운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구긋, 진짜 호막을 얻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 하지만 그런 고리 따윈 필요 없다.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 필요할 뿐. 짐을 챙겼다. 성원촌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 노팅성 반대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돌무더기 언덕이 있다. 원작에서는 아무 보물도 없던 곳이지만 내 감각으로는 그곳에 아주 묵직하고 혼내 섞인 금속의 파동이 느껴진다. 혼돈 세계태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놈이 떼게 말하고 있다. 그 아래 신병이기에 조각이 있다고. 당호와 당삼이 빛나는 대사의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이 어두운 구석에서 이 세계의 정수를 갉아먹겠다. 다시 망치를 꺼내들고 절반쯤 채워진 규대를 보았다. 당삼, 옥소가 너희 이론은 내 포식 앞에서 종이장처럼 나약할 뿐이다. 뒤도 안 돌아보고 황야로 나섰다. 돌무더기는 생각보다 더 선명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주변엔 잡초 하나 없었다. 공기 중엔 강렬한 녹과 흙이 뒤섞인 냄새가 났다. 숨을 들이켜니 목이 따가웠다. 걸음을 멈췄다. 오른손 바닥에 통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혼돈 세계틀을 소환했다. 망치의 균열이 미세하게 꽁칠댔다. 마치 먹이를 찾는 입처럼 발밑에 거대한 암석을 조준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쥐고 몸 안에 고급 혼력을 끌어모아 3m 높이의 암석을 향해 세게 내리쳤다. 콱 하는 폭음과 함께 암석 중앙이 갈라졌고 순식간에 폭발하듯 터졌다. 돌조각들이 탕원처럼 튀어올라 내 팔에 상처를 냈다. 상처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시선을 암석 내부에 드러난 물체에 고정했다. 그것은 부러진 검은 금속 칼날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겉보기에는 마치 고철 덩어리 같았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빛이 그 위를 지날 때 굴절되다니 공간의 법칙이 담긴 신비한 물건이군. 어쩐지 이곳에 풀 한 폭이 없더라니. 이 파편이 무의식적으로 뿜어내는 공간의 힘이 이미 반경 100m 안의 생기를 다 찢어놓았어. 손을 뻗어 잡으려는데 내 손끝이 검은 칼날에 닿기 직전 갑자기 이변이 일어났다. 발밑에 흙이 솟구치더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거대한 입이 내 팔을 그대로 물어뜯으려 했다. 그것은 온몸이 암석 비늘로 덮인 지열사 막충이었다. 몸 길이가 5m를 넘었고 등 부분의 비늘 위에는 선명한 황색 문양까지 나 있었다. 400년의 수련이라니. 이짐승 녀석 얼마나 오랫동안 이 파편 곁을 지켰는지 분명히 이 검은 칼날을 지가를 위한 보물로 여긴 모양이다. 녀석이 입을 벌리더니 고약한 냄새의 황색 도객을 고압 호수처럼 내뿜었다. 평범한 고급 혼사였다며 원작에 막 각성한 당삼이라 해도 이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지만 심지어 얼굴을 다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피하지 않았다. 싸늘한 눈빛으로 손목을 돌려 그 낡은 회색 망치를 도객을 향해 그대로 내리쳤다. 도객이 망치 머리에 닿았지만 부식된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고 오히려 망치의 균열 속으로 흡수됐다. 예어 한 발 내디디며 왼손으로 사마충의 단단한 턱을 꽉 움켜쥐었다. 망치를 휘두르며 어젯밤 얻은 능력 시듬의 저주를 발동했다. 잿빛 안개가 망치 끝을 타고 거침없이 사마충의 가장 단단한 등껍질을 강타했다. 사마충이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눈에 보일 정도로 칼날도 튕겨내던 암석 비늘이 잿빛 안개에 닿는 순간 천년된 낡은 벽지처럼 호드득 부서져 내렸다. 넘치던 생명력과 톡의 혼력이 바람 빠진 공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땅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왼손으로 녀석의 턱을 꽉 붙잡고 다시 한번 낡은 망치를 들어 끝이다. 이 한 방에 저주로 부식되어버린 취약해진 머리를 박살냈다. 거는 삼킴의 소용돌이가 폭발하며 사마충의 거대한 몸체는 순식간에 외나르며 분구했다. 짙은 황색빛 덩어리로 변하더니 망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400년 지열 사마충 흡수, 병목 현상을 돌파했다. 현재 혼력 11급, 체질 대폭 강화, 암도 저항력 획득, 고작 400년 된 혼수 한 마리가 단숨에 10급의 벽을 깨주다니 혼수를 사냥해서 극각 혼화를 흡수할 필요는 없다. 내 몸 자체가 최고의 그릇이니까
손에 묻은 채를 털어내고 구덩이 바닥에 거는 파편을 다시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재료다. 혼돈 세계망치를 거는 파편에 갖다 댔다. 이번에는 혼수 때처럼 쉽지 않았다. 파편에서 강한 공간 절단력이 뿜어져 나와 무수한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내 손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피가 솟구쳐 망치 자루를 붉게 적셨다. 고작 쉴두각 주제에 저항하다니 이를 악물고 눈에 살기를 띠며 혼돈의 혼력을 망치에 쏟아부었다. 삼켜버려. 화지, 소름 끼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그 단단하던 검은 파편이 결국 혼돈의 법칙에 굴복하며 은빛 가루로 변해 망치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긴 듯했다. 주변 공간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마치 세탁기 안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시야에는 무수한 잔상이 겹쳐 보였다. 꼬박 5분이 지나서야 어지러움이 서서히 사라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혼돈 세계망치의 모습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여전히 낡고 투박했지만 망치 중앙에 가장 긴 균열이 이제는 메워져 있었다. 은은한 은색 빛이 감돌았다. 신급 공간 기물 파편 흡수 완료. 혼력 폭증. 현재 혼력 15급 각성. 공간 특성 공간 왜곡. 설명. 망치의 균열을 통해 반경 1m 내에 미세 공간 단층 생성. 눌림 및 혼력 공격 전이 또는 차단. 망치를 가볍게 휘둘러 보았다.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2m 밖에 커다란 바위가 여구 없이 반으로 갈라져 무너졌다. 단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다. 그것은 공간 단층의 힘, 물리 방어를 무시하고 공간 차원 자체를 베어버린다. 이것이 내가 원한 반영 성장이다. 힘으로 대결하지 않고 암기도 쓰지 않는다. 단상이 고루한 기술과 도각에 매달리고 있을 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암기뿐 아니라 공간도 찌는 법칙이다. 벌써 15급이라니 안 울기 시작한 손등의 상처를 보며 이틀 전보다 수십 배는 강해진 힘을 느꼈다. 귓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숲과 황야를 떠도는 건 자원의 한계가 있지.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좀 사야겠어. 옷도 새로 필요하고 피칠갑이 된 이 무더기는 더 못 입겠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노딩서. 당산과 옥서강이 인연이 시작된 곳이다. 옥서강, 네, 그 유명한 무언열대 핵심 이론 말이지. 세상에 쓰레기 모호는 없고 쓰레기 혼사만 있다더니 정작 나 같은 모호는 가차없이 무시했었지. 망치를 거두고 먼지를 털어내며 난석도를 벗어나 걸어갔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내 그 으스렁스러운 이론이 내 이 잡아먹는 망치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무렵 북적이는 노딩성의 거리. 천으로 감싼 망치를 등에 쥐고 대장간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암기 재료나 좀 사러 가는데 길모퉁리에서 두 사람과 마주쳤다. 당선과 그 곁에 짧은 머리, 가난하고 깐깐해 보이는 중년 남자. 바로 옥서강이었다. 샤오주에 탕사는 잠시 멍하더니 곧바로 서둘러 다가왔다. 얼굴엔 형특유의 걱정이 가득했다. 모팅섬에 어쩐 일이냐? 아버지가 마을에 있으라 하셨자니 마을은 너무 좁아서요. 먹고 살 길 찾으러 왔어요. 내 말투는 무미건조했다. 옥서강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위아래로 흘어보았다. 시선이 등 뒤에 무더기 보따리에 멈췄다. 샤오산, 이 아이가 바로 그 선천 혼력을 가졌다던 쌍둥이 동생이냐? 네, 스승님. 제 동생의 모호는 부서진 망치입니다. 탕산이 설명했다. 눈빛에 아쉬움이 살짝 스쳤다. 옥서강은 뒷짐을 지더니 거만한 태도로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에 쓸모없는 모호는 없다. 쓸모없는 혼사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 선천 혼력이라 해도 내 몸은 기운을 전혀 담지 못한다. 야, 그냥 돌아가거라. 혼사의 세계는 아주 가혹하단다. 억지로 끼어들어봤자 결국 목숨만 잃게 될 거야.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쓸모없는 모호는 없고 쓸모없는 혼사만 있다. 옥서강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차없이 그의 위선을 들춰냈다. 그렇다면 대사님, 당신의 나산포는 왜 30급을 못 넘기죠? 당신이 너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옥서강이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마치 꼬리를 밟힌 듯한 표정이었다.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샤오주에, 어떻게 스승님께 그런 말을 하니? 탕사리 집시 옥서강 앞을 막아섰다.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허리에 24규명 활라를 만지며 스승님은 이론에서 무적의 대사님이셔.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금화들을 들고 마을로 돌아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가 금화 몇 잎을 내밀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는 듯했다. 난 받지 않았다.
탕산의 그 정의로운 얼굴을 보니 그저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었다. 그 가당차는 적선이나 치워. 탕산, 날 건드리지 마라. 나의 길은 수정구슬만 보는 너희 같은 장님은 몰라. 나는 탕산의 어깨를 밀치고 뒤도 안 본 채 성 밖으로 걸어갔다. 노팅성 박액환도는 울창한 자작나무 숲으로 이어졌다. 나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등 뒤에 혼돈파 셔츠가 뜨거워졌다. 그것은 흥분이 아니었다. 극심한 허기에서 오는 공명이었다. 그렇게 오래 따라왔는데 힘들지도 않니? 난 뒤돌지 않고 멈췄다. 정적 속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뒤쪽 덤불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고지어 노팅 학원에 남색 교복을 입은 상급생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두머리는 덩치가 꽤 컸고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다. 그의 허리춤에는 16급 헌사를 상징하는 철제 배지가 있었다. 성 안에서 본 기억이 났다. 탕산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르던 놈이다. 서우주에 장소 한번 잘 골랐구나.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목을 좌우로 꺾었다.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샤오사는 성격이 좋아서 너를 그냥 보내줬지만 나 샤오천위는 그냥 못 넘어가지. 선천 홀력도 없는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감히 대사김을 몰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샤오천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비웃음을 짓는 추종자 둘이 더 있었다. 샤오천위라 생각났다. 노팅성 성주의 아들이자 원작에서 탕산에게 당하는 엑스트라군. 이번 생은 탕산의 앞장미가 됐나 보네. 형님, 말 섞을 것 없어요. 그냥 다리를 분질러버리죠. 탕산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뒤에 있던 학생이 부추겼다. 어서 꿇어. 나는 등 뒤에 검은 보따리를 풀고 뭉쳐있던 조각 망치를 꺼냈다. 손 안에서 가볍게 무게를 쟀다. 고작 늑대 새끼 따위가 샤오천위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쓰레기에게 무혼을 간파당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달려들었다. 샤오천위가 기합을 내뱉자 흰색 식량 호난이 발밑에서 떠올랐다. 그의 몸이 급격히 부풀어 오르며 손가락에선 날카로운 발톱이 돋았다. 두 눈은 살기 띤 청색으로 물들었다. 그는 민공계 혼사였다. 저급 혼사 중엔 꽤 강한 축이었다. 찢어주마. 샤오천위가 포효했다. 그의 신체는 잔상만 남긴 채 내 가슴을 덮쳤다. 하지만 발톱이 닿기 직전 내 발밑에 그림자가 뒤틀렸다. 공간 도약. 샤오천위의 필살 일격은 그대로 내 몸을 통과해버렸다. 하지만 그건 공간 왜곡이 남긴 잔상의 문이었다. 어디 갔지? 샤오천위가 당황했다. 관성 때문에 몇 걸음 더 나갔고 등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난 한 손으로 패급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감싼 검은 저는 넘치는 혼돈의 기운에 산산조각 났다. 균열이 가득하고 녹슨 회백색의 중추가 드러났다. 혼원도 없고 빛도 없었다. 난 가볍게 옆으로 휘둘렀다. 척추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무혼 합체 후에 생겨난 뿌리 부분을 정확히 찍었다. 고사저주, 잿빛 안개가 망치 틈새에서 나와 순식간에 뼈 속까지 파고들듯 샤오천위의 경맥으로 스며들었다. 샤오천위가 비명을 질렀다. 푸른 빛이 돌던 그의 피부가 눈에 띄게 시들고 말라갔다. 수분기 없는 나무 껍질처럼 변했다. 내부의 홀력이 천적을 만난 듯 미친 듯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내 모혼이 사라진다. 내 홀력이. 그는 절망하며 깨달았다. 자신의 첫 번째 호만이 떨리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영혼 깊은 곳의 무력감에 그는 순식간에 바닥에 고꾸라졌다.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 자식이. 남은 두 학생은 겁에 질려버렸다. 그중 한 명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더니 나를 향해 세 발을 쏘았다. 성방군의 표준 장비였다. 근거리 관통력이 매우 강력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망치로 허공을 가볍게 그었다. 공간 왜곡, 세 발의 강차 화살이 내 주변 1m에 들어오자 공간이 거울처럼 골절되었다. 화살은 기괴하게 궤적을 틀어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손사람을 향해 되돌아간 것이다. 퍽, 퍽, 퍽. 세 발의 화살이 정확히 그 학생의 어깨에 박혔다. 강한 힘에 몸이 날아가더니 자작나무 줄기에 박혀버렸다. 고작 이 정도 실력이냐? 나는 망치를 들고 덜덜 떠는 샤오천위에게 다가갔다. 제발, 제발, 날 죽이지 마. 난 성주의 아들이라고. 바로 그때 숲 깊은 곳에서 호통이 들려왔다. 멈춰라. 두 형체가 달려왔다. 탕산이 앞장서서 달려왔고 그의 신법은 유령처럼 빨랐다. 왼손은 이미 허리에 있는 24규명 월라를 쥐고 있었다. 옥소강이 바로 뒤따라왔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 위선적인 자세는 여전히 꿋꿋했다. 소연아,
넌 결국 사악한 길에 들어섰구나. 당삼은 쓰러져 말라가는 소진호를 보았다. 소대장의 무혼이 너에게 패해졌다. 타인의 본원을 삼키는 행위는 사혼사와 다르게 무엇이냐? 사혼사라는 말이 당삼의 입에서 나오자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당삼, 그 오만한 펑관 행세는 집어치워. 나는 몸을 돌렸다. 쇠퇴를 비스듬히 바닥으로 겨누었다. 균열 속 흑광이 서강의 장관을 삼켰다. 그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려 할 때 넌 뒤에서 즐겁게 보고만 있었지. 이제 걔가 다리를 저니까 주인인 내가 직접 나오시는군. 헛소리 하지 마라. 옥소강이 달려왔다. 바닥에 쓰러진 소진호를 보더니 안색이 청백해졌다. 그는 명성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노동학원의 학생이 눈앞에서 패해지며 명예교사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었다. 아이야, 넌 신보가 바르지 못하구나. 이 실태 무호는 역시 불길한 징조였어. 옥소강이 심호흡을 했다. 말투가 서늘하게 변했다. 소삼아, 저 아이의 무혼을 폐해라. 내가 데려가 직접 연구해보겠다. 어쩌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스승님. 당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옥소강이 말이라며 그것이 곧 진리였다. 슈슉, 당삼이 손가락을 튕겼다. 세 개의 투굴정이 나의 상중하세 방향을 노렸다. 동시에 그는 기세 좋게 돌진했다. 두 손이 수정 같은 옷빛으로 변했다. 공학금용, 저단계 무혼 대결에선 무적에 가까운 기술, 퇴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무혼을 끌어내 떨어뜨릴 수 있다. 날아오는 투굴정에도 난 피하지 않았다. 수트의 균열을 완전히 열었다. 태돌적인 흡수 인력이 폭발했다. 독이 든 암기 세계는 미처 닿기도 전에 나의 몸에 해마의 균열 속으로 직접 빨려 들어갔다. 쇳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당삼의 현옥수가 어느새 가슴 앞까지 왔다. 나는 비웃으며 해머 자루를 꽉 쥐었다. 몸 안에 쌓인 힘을 끌어모아 당삼의 정면을 향해 공단 단층을 발동했다. 코앞이었던 거리였지만 그 순간 마치 아득히 멀어진 것처럼 당삼의 회심의 일격은 허무한 공간에 균열만을 내리쳤다. 거대한 반동력에 그는 뒤로 튕겨나갔다. 말도 안 돼. 뇌서력수가 힘을 쓸 곳을 못 찾다니. 당삼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중심을 잡고 착지하며 발끝으로 지면을 수미터나 미끄러졌다. 그가 제 자세를 잡기도 전에 내가 던진 물건이 이미 도달했다. 그건 내가 가루로 만들어버린 토굴정이었다. 어두운 시듬의 기운과 함께 치명적인 검은 그림자가 되어 당삼을 향해 압도적으로 쏟아졌다. 소성, 조심해. 옥소강이 경악하며 외쳤다. 당삼은 방심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다. 귀영미종, 신형이 수많은 잔상으로 변하며 대부분의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몇 점의 검은 가루가 소매에 묻었고 칙이 새 것이었던 노팅 학원의 교복이 순식간에 부식되어 큰 구멍이 뚫렸다. 가장자리는 검게 타들어갔다. 당삼은 자신의 소매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자극마동을 미친 듯이 운용하며 그는 깨달았다. 내 손에 들린 부서질 듯한 저 망치가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법칙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감각의 힘은 이미 고재불능 수준이었다. 당삼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왼손을 은밀하게 뒤로 가져갔다. 그가 초반 단계에서 무적이라 불리는 녹슨검을 준비한다는 걸 나는 알았다. 구제불능인 건 너희들이야. 나는 파수명치를 가슴 앞에 세우고 환기 서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옥소강, 연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 가장 아끼는 제자의 무혼이 썩어가는 모습. 이런 연구 소재는 마음에 드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 때 멀리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모팅성의 순찰병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삼, 일단 소 대장을 데리고 가자. 여긴 오래 머물 곳이 못 돼. 옥소강이 평장을 되찾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성외곽에서 친동생을 죽이면 골치 아파질 것임을. 당삼은 나를 매섭게 쏘아보더니 3초간 침묵했다. 결국 쓰러진 소진호를 안아들고 단숨에 숲속 깊은 곳으로 뛰어들었다. 당간, 다음번엔 절대 봐주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내가 언제 봐준 적이나 있었나? 나는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웃으며 망치를 거두었다. 소진호는 죽지 않았지만 나의 시듬의 저주가 이미 그의 무혼 근간을 침식했다. 동호투라급의 고수가 나타나 수명을 깎아가며 치료해주지 않은 한 그는 평생 대혼사 경지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그 암기 3개를 삼킨 덕분에 망치가 강력한 광석 에너지를 피드백해줬고 내 레벨이 16급이 되었다는 점이다. 당삼, 그래, 슈렉으로 가라.
성투 대사님으로 가라. 나는 고개를 숙여 망치에 새로 메워진 균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가 30급이 되면 내 팔주모와 남은 엉을 직접 하나하나 뽑아버리겠다. 내 진화의 먹잇감으로 삼아주지. 나는 숲 더 깊은 곳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이야말로 나의 사냥터다. 눈 깜짝할 새 6년이 흘렀다. 그 6년 동안 나는 인간의 도시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고 최하급 혼사 회장조차 따라가지 않았다. 성투 대삼님의 외곽과 중층 경계가 바로 나의 세계였다. 몸 길이가 6m를 넘고 검은 마염을 내뿜는 엉금 삼도어 한 마리가 절망적인 포효를 내질렀다. 이 녀석은 수련도가 6천년에 육박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호강급의 강자라 할지라도 이 녀석을 만나면 피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나는 한 손만을 사용했다. 거대한 덩치 앞에 서서 왼손으로 녀석의 가운데 머리 목덜미를 꽉 옮겨주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내 검은 옷을 찢어 발겨도 강철도 자를 법한 그 발톱들이 내 피부를 긁었지만 겨우 옅은 흰 자국만 남길 뿐이었다. 너무 약하군. 내 에너지는 간에 기별도 안 가겠어. 내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오른손으로 잿빛의 혼돈세계퇴를 거꾸로 들고 녀석의 가슴팍에 강하게 내리고 잤다. 피는 튀지 않았다. 오직 깊은 어둠만이 강도뿐이었다. 망치의 균열은 마치 깨어난 심연처럼 토식의 법칙을 완전히 가동했고 앙금 삼도호의 거대한 몸집은 단 3초 만에 바람 빠진 공처럼 쪼그라들었다. 일반 혼사라면 몸이 터져 죽었을 6천년의 강복한 홀력과 정수 그리고 영혼까지도 망치 속으로 흔적 없이 흡수되었다. 6천년 엉금 삼도호 흡수 완료. 30급 병목 도달. 현재 에너지 포화 상태. 나는 검은 기운 섞인 숨을 내뱉으며 손에 든 망치를 내려다보았다. 6년간의 미친 듯한 섭취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던 이 고물 망치도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망치 몸체는 여전히 평범한 잿빛이지만 가장 깊었던 세 줄기의 균열은 은을세계의 공간 법칙과 황토세계의 중후한 법칙, 그리고 흑적세계의 할살 법칙으로 채워졌다. 얘 홀력은 비록 30급에 불과하지만 이건 튜라 대륙의 체계가 레벨의 성장을 제한했기 때문일 뿐이다. 진정한 파괴력으로 따지자면 내 몸에 저장된 혼돈의 에너지는 50급 호넘을 충분히 압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30급에 도달한 후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일반적인 혼수들은 만년급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저 거친 식량일 뿐이었다. 공급되는 에너지는 너무 많지만 불순물 전환율이 극히 낮아 혼돈 최대체의 균열을 더 정교하게 수선하기에는 부족했다. 나에게는 더 정제된 거, 천지의 보원이나 신급 법칙이 담긴 최상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았다. 천도 제국이 있는 방향이다. 시간을 계산해보며 당사는 이미 노팅 학원을 졸업하고 옥서강을 따라 소위 괴물 학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갔을 거다. 원작에서의 슈렉 생활 중 당산의 앞날은 탄탄대로였다. 슈렉에서 실력을 뽐내고 독고박을 만나 마길 삼림으로 끌려가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 빙하양내안을 독점하고 선조를 먹어 굴격을 완전히 바꾼 뒤 단숨에 날아오를 것이다. 그것은 당삼의 가장 큰 치트키이자 훗날 신이 되는 절대적인 기반이다. 빙하양해안에 선초가 없다면 그의 현 천공은 끝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남은 초 역시 후속 독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슈렉 최그의 황골 탈퇴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나를 진으로 여겼으니 내 기어는 내가 사양 안고 다 가져가겠다. 나는 망치를 거두고 즉시 공간을 이동해 신형을 날렸다. 숲속에서 한 줄기 회색 잔상이 되어 나길 삼림을 향해 곧장 질주했다. 보름 후 나길 삼림 핵심 구역 경계. 이곳의 온도는 외곽보다 훨씬 음산하고 차가웠다. 주변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방에는 짙게 깔린 칠채 도끼가 하늘과 땅을 잇는 성벽처럼 핵심 구역을 굳게 봉쇄하고 있었다. 지령사의 독이었다. 독투라 독고박이 설정한 절대 근역이다. 저 형형색 색의 도끼는 단 한 모금만 들이마셔도 혼성급 강자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녹아내려 고름이 될 것이다. 바닥에 널린 고위 환수들의 유골이 가장 확실한 경고다. 원작의 당사는 전생 당문의 해독석과 각종 해독 약초들에 의지해 겨우 이 독진에서 살아남았지만 난 당산이 아니다. 번거로운 약통 따위는 필요 없고 영리의 상급 따위도 모른다. 독진의 가장자리에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만졌다. 무지개 도끼가 손끝에 닿자 즉시 강렬한 보시금이 들려왔고 피부 표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혼돈세계대의 허영이 손바닥에 나타나며 포식을 시작했다. 치명적인 병령사독 한 줄기가 그대로 해머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혼돈의 법칙에 짓눌려 순식간에 순수한 무속성 혼력으로 변해 내경맥으로 흘러들었다. 만물을 삼키는 혼돈 앞에서 독은 그저 영양분일 뿐이다. 하지만 곧장 다 삼키며 들어가는 길을 택하진 않았다. 이 독지는 너무 두껍다. 대놓고 포식했다간 격렬한 에너지 파동 때문에 천두성에 있는 독고박이 눈치챌 것이다. 지금 내 실력으로 동호토라를 상대하기엔 아직 무리다. 내가 여기 온 건 기어들 차지하기 위해서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소리 없이 들어가야 한다. 공간 왜곡,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체내에 혼력이 무섭게 타올랐고 오른팔을 해머 위로 암은색의 공간 문양이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남들에게 이 도끼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겠지만 내 눈에는 공간이기만 하면 접어버릴 수 있다. 해머를 전방의 허공에 내리쳤다. 소리는 없었지만 압박을 받은 전방의 공간이 세게 잡아당긴 천막처럼 순식간에 움푹 파였다. 무지개 도끼가 공간 왜곡의 힘에 강제로 밀려나며 내 앞에 지름 0.5m 정도의 불안정한 진공 통로가 생겼다. 시간은 단 3초, 눈빛이 가다듬고 공간 도약을 폭발시켰다. 내 신체는 즉시 잿빛선이 되어 강제로 찢어낸 공간 틈새를 따라 도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순간 주위의 도끼가 미친 짐승처럼 밀고 들어오려는 게 느껴졌다. 공간의 균열로 인해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혼돈의 혼력으로 심맥을 보호하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뎌냈다. 순식간에 무지개 도끼가 사라지고 그 대신 눈부실 정도로 밝고 기이한 빛이 나타났다. 비틀거리며 바닥에 내려앉아 무리한 공간 이동 탓에 입가로 선혈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다. 내 시선이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에 완전히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원추형의 계곡 바닥이다. 계곡의 정중앙에는 작은 온천 하나가 있다. 그런데 온천수가 기이하게 절반으로 나뉘어 있다. 왼쪽은 서절처럼 진한 주홍색이고 수면 위에는 강철도 녹일 듯한 공포의 열기가 소용돌이친다. 오른쪽은 얼음처럼 투명한 유백색으로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한 극심한 추위가 뿜어져 나온다. 빙화양안, 그 용왕이 추락한 후 신급 유체가 잉태한 천하제일의 보물창고다. 이 온천 주변에는 외부에선 이미 멸종한 최상품 선조들이 가득하다. 극한의 한기를 뿜는 팔각형 빙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화행교소, 그리고 저 높이 솟아있는 기이한 향기를 내뿜는 유향기라 선풍까지. 이 약초들은 하나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투라 대륙의 피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주인 없는 성찬처럼 내 앞에 조용히 놓여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 격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혼돈세계대가 미쳐 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온을 각성한 후 지금까지 꼬박 6년 동안 녀석의 이런 강렬한 갈망은 처음이다. 망치의 모든 균열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날카로운 울림을 내뱉는다. 이것은 수만 년을 굶주린 흉수가 갑자기 신룡의 피 냄새를 맡은 격이다. 지난번 공간 신기의 파편을 삼켰을 때도 지금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당삼에게 이곳은 약을 다리고 몸을 단련할 보물당이겠지만 나의 무혼에게 이곳은 법칙을 재정립하고 폐극 망치에서 진정한 신기로 탈바꿈하는 시 타이탄이다. 당삼, 내가 여기를 신이 되는 계단으로 삼는다면 나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빙화의 두 빛이 비치는 두 눈에 지독한 탐욕과 광기의 잿빛 광채가 번득인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계단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씹어 삼킬 것이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극한의 빙화가 끓어오르는 그 샘 구멍으로 곧장 향했다. 계곡 바닥에 열기와 냉기가 뒤섞여 공포스러운 압박감을 형성한다. 보름 전에 나였다면 여기서 새 분도 버티지 못하고 온몸의 살점이 빙화의 충돌 속에 분무했으리라. 하지만 내 안의 혼돈세계대는 지금 통제 불능의 펌프처럼 진동할 때마다 주변의 빙화 근원을 강제로 끌어당기고 있다. 내 경맥 속에서 미친 듯이 충돌한다. 나는 신음을 내뱉었고 피부에는 작은 혈화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하지만 혼돈 법칙의 강제 복구 아래 상처는 즉시 아물고 재구성되며 더욱 견고해졌다. 나는 기슭에서 가장 높은 손톱 두 뿌리를 점찍었다. 왼쪽에는 투명한 결점체 같은 푸른 한기의 팔각형 프레임 팔각형 빙초. 그것은 팔각형 빙초다.
오른쪽에는 불꽃처럼 붉고 잎사귀가 용의 비늘 같은 기이한 꽃. 그것은 열화행 교소다. 원작에서 당삼은 조심스럽게 제취해 동시에 복용한 뒤 샘에 뛰어들어야 했다. 목숨을 걸기엔 너무 느리다. 나는 비웃으며 오른손으로 혼돈 세계틀을 소환했다. 지금의 세계틀은 은백색의 공간 균열이 이미 망치 머리 전체로 퍼져 있었다. 나는 자루를 움켜쥐고 허공을 향해 포식의 일격을 날렸다. 압도적인 인력이 순식간에 이 최상급 선조들을 고정했다. 깊이 뿌리 내린 신성한 약초들도 혼돈의 법칙 앞에서는 길가에 핀 잡초처럼 일약했다. 흙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두 선초가 비명을 지르며 빨강과 파랑의 두 빗줄기가 되어 세계퇴의 균열 속으로 강제 흡수되었다. 이어지는 유향기라 성통과 기영통천국, 왕천추수로까지 독고박이 평생 지켜온 이 약원도 이 순간 파멸을 맞이했다. 망치가 내뿜는 굉음이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상이 갈구하던 성품들이 뿌리째 갈갈이 찢겨 보석 같은 빛으로 변했다. 연기가 거대한 몸이 되어 시계퇴 속으로 미친 듯이 쏟아졌다. 성급 약초 12개, 혼돈 체계트, 수복 3%, 빙화 담금질 에너지 피드백, 육체 강도 500% 증가, 만독 불침 숙성 각성.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홍대기 교차하는 샘 구멍을 노려봤다. 빙화영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대 유산이다. 죽어버린 찌꺼기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날뛰다니. 나는 몸을 날려 동허투라도 녹여버릴 듯한 그 샘 구멍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중심에 극한의 한기와 열기가 순식간에 내 옷을 재로 만들었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세계체를 샘 바닥에 박아 넣었다. 포식 기능을 최대로 가동한다. 고요하던 샘물이 순식간에 소용돌이치며 끓어올랐다. 샘물 깊은 곳에서 그 인왕의 마지막 홀럭 근원이 놀라 포효하며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혼돈 세계체의 균열이 그 순간 심연 같은 어둠을 뿜어냈다. 살아서 어떤 심이었든 상관없다. 죽은 뒤의 에너지는 모두 나의 먹잇감일 뿐이다. 내 안에 30급 홀력 장벽이 종이장처럼 순식간에 뚫리는 게 느껴졌다. 31급, 35급, 39급, 49급. 얼마나 흘렀을까? 계곡 전체가 고요해졌다. 연기가 감돌고 보석 빛이 충만했던 보물 창고가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샘물은 말라붙었고 검게 그을리고 설에 낀 진흙 구덩이만 남았다. 주변 암벽은 말라 비틀어졌고 모든 선초가 뿌리째 뽑혀 풀 한 폭이 남지 않았다. 나는 구덩이 바닥에서 일어나 공간 균열에서 흙불을 꺼내 걸쳤다. 지금 나의 동공 속에서 빨강과 파랑의 두 신광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오른손의 쉐게트에는 두 줄기의 법칙 문양이 새로 새겨졌다. 방삼, 이 세정벌테의 선물은 내가 먼저 받아 감아. 나는 강물처럼 휘몰아치는 체내의 혼돈 실력을 냉정하게 느끼며 발을 내디뎠다. 공간 도약, 순식간에 적막한 계곡에서 사라졌다. 사흘 뒤에 다길삼님 핵심 구역, 노소 두 형체가 급히 달려왔다. 얘야, 내 양리 지식으로 이노부의 맹독을 풀 수 있겠느냐? 그는 진흙탕을 미친 듯이 파헤치며 상처의 뿌리 조각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깨끗했다. 마치 어떤 막무가내인 마신이 이 세계에서 직접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의 팔각현빙초가 사라졌다. 그의 열화행교소도 사라졌다. CD 들기틀이 전부 사라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지? 누가 선배의 징법을 깼단 말인가? 당삼은 진흙 구덩이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천명을 타고나 전생의 기억과 상생모혼으로 이 시대를 주재할 운명이라 믿었건만 하지만 현실은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신급 무명에게 당한 듯한 이 절망감은 그의 도심에 이 순간 수많은 균열을 일으켰다. 내가 내 폐호라고 말해봐라. 독고박은 당삼을 확 들어 올렸고 섬뜩한 살기가 그를 옥죄었다. 선배님, 전 줄곧 당신과 있었습니다.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당삼이 비천하게 울부짖었다. 눈에는 혼란과 증오가 가득했다. 그는 문득 몇 년 전 보았던 로딩선 박의 그 실루엣을 떠올렸다. 낡은 망치를 들고 있던 늑대처럼 눈빛이 차갑던 동생이었다. 절대 그놈일 리가 없다. 선천적 혼력도 없던 패물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겠는가? 내 놈이 누구든 상관없다. 독고박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온 숲이 그 소리에 뒤흔들렸다. 감히 내 구역에서 수작을 부리다니 내 반드시 내 놈을 갈갈이 찢어놓겠다. 그 시각 천의 밥솥포성. 난 술집 창가에 앉아 손바닥 안에서 어느 정도 복구된 혼돈 세계태를 만졌다.
멀리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분노의 파동이 느껴졌다. 당상,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난 저렴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선초가 사라진 지금 내가 과연 무슨 수로 슈렉 7구의 대장 노릇을 하고 무혼전의 추격을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군. 이제 소토성 대투원장으로 가서 그 소위 골물들을 구경해 볼까? 소토성 대투원장. 이곳은 혼사들의 고기 분쇄기이자 강자들의 현금 인출기다. 공기 중엔 밀당과 피, 사구려 향료가 섞인 비릿함이 감돈다. 일반 혼사들에게 이곳은 명성을 쌓는 곳이겠지만 내게는 그저 거대한 에너지 쓰레기장일 뿐이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무대 위에는 흩어진 주인 없는 홀력이 가득하다. 난 관객석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 오른손을 건원 로브에 숨겼다. 혼돈석에 대해 화룡이 나타나자 은색 문양이 빨대처럼 흩어진 에너지를 조용히 삼켰다. 정말 맛없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정제됐다가 깨져버린 이 홀력은 설거지물처럼 잡스럽지만 양만큼은 아주 넉넉했다. 그때 아래쪽 보조 경기장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슈렉 7괴, 또 슈렉 7괴다. 난 고개를 들어보았다. 기괴한 슈렉 가면을 쓴 7소년이 환호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오고 있었다. 맨 앞에 금발 소년은 오만한 은광을 번득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성나 제국의 도망자 대목백이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균형 잡힌 몸매에 발걸음이 당당한 소년이 여유롭게 손안에 블루 실버 그레스를 거두고 있었다. 가면을 썼음에도 그에게서 풍기는 은근한 음침함이 느껴졌다. 그건 치트를 잃고 현천궁이 정체되자 초조해진 당삼이었다. 선초에 보살핌이 없었기에 지금의 당삼은 겨우 33레벨 정도였다. 원작의 옥처럼 맑은 피부 대신 잠재력을 억지로 끌어다 쓴 듯한 풋내만 났다. 대장님, 상대가 너무 약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개목백의 뒤에서 tum보 마홍준이 땀을 닦으며 거만하게 외치고 있었다. 이 좌토성에서 우리 슈렉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가 있나? 개목백이 콧방귀를 뀌며 출구를 막고 있는 평의 혼사들을 노려봤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비켜라. 본 도련님의 길을 막지 마라. 그 평의 혼사들도 방금 패배한 선수들이었다. 이미 부상을 입어 움직임이 조금 느렸을 뿐인데 개목백은 곧장 모혼을 개방했다. 백호 변신. 개목백의 몸이 거대하게 팽창했고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왔다. 세 개의 호만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 묵직한 호랑이 발톱을 휘둘렀다. 아예 사람들을 날려버릴 작정이었다. 이게 무슨 투혼인가? 이건 순전한 갑질이었다. 당사는 옆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리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소위 그의 중립이었다. 자신의 이익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동료가 살인을 하든 방화를 하든 상대가 죽을 만한 짓을 했다고 여길 뿐이다. 나는 높은 곳에 앉아 손에 든 에너지 음료가 갑자기 맛없게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공간 도약을 했다. 내 몸이 그대로 10m의 물리적 거리를 뚫고 순식간에 평민 혼사들 앞에 나타났다. 정확히 대목백의 공격 경보를 막아섰다. 콱! 청석도 부술법한 대목백의 일격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공간 단층에 강하게 부딪혔다. 나는 손조차 들지 않았다. 반동의 대목백은 읍소리를 내며 세 걸음이나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바닥에는 깊은 발자국이 남았다. 누구냐? 대목백의 눈이 가늘어지며 살기등등하게 나를 노려봤다. 당삼도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24결을 훑었다. 명월라와 작은 마동이 동시에 켜졌다. 내 넓은 검은 로브 속을 꿰뚫어 보려 했다. 슈렉, 과연 이름값 하는군. 나는 모자를 벗어 당삼과 아주 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을 드러냈다. 겁에 질린 평민들을 보며 혼사가 덤덤하게 말했다. 가라. 여기엔 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많으니까. 당전, 당삼의 외침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공포와 짙은 살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지금의 나는 무혼을 꺼내지 않았지만 빙화의 근원을 흡수한 덕분에 뿜어져 나오는 심오한 기운이 그에게 전례 없는 압박감을 주었다. 소삼, 얘가 그 패물 동생이냐? 개목백이 저린 손목을 문지르며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지난번 소식을 때 교훈을 못 얻었나 보군. 감히 개목백의 일에 참견하다니. 패물로 만들어버려. 옥소강의 목소리가 관객석 위에서 들렸다. 이 마스터라는 자는 뒷짐을 지고 음침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통제를 벗어난 나는 당산보다 뛰어날지도 모르는 이질적인 존재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다. 당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위험을 가늠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목백은 참지 못했다. 37레벨 전운전인 자신이 방금 밀려난 건 방심 탓이라 생각했다. 백호의 어광파, 대목백이 입을 크게 벌리자 뜨거운 황금빛 광구가 뿜어져 나와 메테로를 모두 차단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금빛 광구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고작 이거냐? 나는 오른손에 들었다. 혼돈체게 돼 잔상이 스치고 공간이 뒤틀렸다. 바위를 박살낼 정도의 광파가 내 몸 1m 근처에 오자 마치 오목거울에 부딪힌 듯 공간이 기묘하게 휘어졌다. 열광팔은 우스꽝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그대로 되돌아갔고 대목백의 가슴에 직격했다. 콱! 대목백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기술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채 처참하게 바닥을 굴렀다. 대장님, 슈렉의 일동이 경악했다. 단절, 내가 너무 심했구나. 당산이 드디어 나설 핑계를 찾았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귀영미중을 밟으며 세 개의 잔상을 남기고 다가왔다. 옥처럼 하얀 현옥수를 내밀어 곧장 내 목을 노렸다. 그는 무혼을 쓰지 않았다. 당문의 저랑만으로도 나 같은 사파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전히 위선적이군. 당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삼의 손가락이 내 피부에 닿으려던 찰나 나는 빙화 수체를 발동했다. 각성대인 영역 특성, 급사, 한호, 나를 중심으로 반경 5m의 공기가 영하 100도로 얼어붙었다. 당삼의 동작이 그 순간 눈에 띄게 굳어버렸다. 그가 자랑하던 현옥시 위에 연한 푸른 빛의 얼음 결정이 맺혔다. 말도 안 돼. 내 혼력의 흐름이 얼어붙다니. 당삼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나며 동시에 왼손을 휘둘렀다. 세 개의 투굴증이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내 심장을 노렸다. 아직도 이런 고철놀이인가? 오른손으로 검은 천에 쌓인 조각을 움켜쥐자 혼돈의 기운이 폭발했다. 화약 골중, 잿빛 안개가 순식간에 퍼졌다. 당삼이 쏜 세 개의 철편은 안개 속으로 들어온 순간 기묘하게 모든 동력을 잃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표면에는 순식간에 붉은 녹이 쓸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삼과 뒤편의 슈렉 일에는 체내 혼력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모두 무릎을 꿇었다. 이건 무슨 홍기냐? 호감도 진동도 없었다. 옥소강은 위에서 이를 갈며 지켜봤다. 그의 이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망치를 들고 천천히 당삼 앞으로 다가갔다. 망치 끝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렸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내 눈엔 쓰레기만도 못해.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물었다. 그 약초원이라는 곳은 재미있었나? 당삼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 짓이었나? 내가 내 기원을 망친 거야.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걸 되찾아왔을 뿐이다. 나를 죽이고 싶으면 더 강해져라. 형님, 나는 가볍게 손을 휘둘렀다. 공간에 균열이 열린다. 슈렉 일행의 공포와 증오 섞인 시선 속에서 나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에 널 만나면 내 8개의 거미 다리를 하나하나 부러뜨려주마. 대투원장 밖의 밤바람이 매우 차갑다. 소토성을 번화하니 이 순간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진다. 내가 공간의 균열로 사라지던 그 찰나 당삼의 충혈된 눈동자를 분명히 보았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숙명을 빼앗긴 뒤의 히스테리까지. 그는 바람 속에서 당각이라 울부짖었다. 너는 정말 죽어야 마땅해. 들었는가? 이것이 이른바 신왕이라는 자해강도 논리다. 자신의 기현을 가로챘고 자신의 체면을 구겼으니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망고의 길이 남을 죽음을 자초하는 길. 안타깝게도 지금의 그는 나와 마주 볼 자격조차 사라져 가고 있다. 나는 소토성 서쪽에 버려진 폐사찰로 전송됐다. 착지하자마자 가슴속에서 억지로 빙화내경을 끌어다 쓴 후유증이 더는 엉돌러지지 않았다. 커헉! 청색과 적색이 뒤섞인 어혈을 내뱉었다. 슈렉 전원을 강제로 압도하는 것은 아직 혼종해도 못 미친 내 몸에는 확실히 무리가 컸다. 그때 의식 속에 혼돈색의 해머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방금 대목대기의 백호 근원 사마를 흡수했고 또 당삼에 현천국 내력까지 삼켜버렸으니 이 뒤섞인 에너지들이 해머의 균열 사이로 날뛰고 있었다. 나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낡은 해머를 무릎 위에 올리고 집중했다. 혼돈의 법칙은 정교한 고기 분식기처럼 순식간에 유동치는 에너지를 가루로 만들었다. 백호의 공폭함은 내 뼈에 녹아들었고 현천궁의 끈기는 나의 연료가 되었다. 흡수와 함께 해머 헤드의 깊은 네 번째 분화구에서 드디어 암금색의 결정체가 자라났다. 40레벨의 병목 현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극히 은밀하면서도 무겁고 폭력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수천 미터 밖의 허공을 넘어 내 등에 따갑게 내리꽂혔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극도로 혐오스러운 호천의 외양간이었다. 당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눈을 뜨고 폐사찰에 반토막 난 불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낡은 검은 오브를 걸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산처럼 거구였고 온몸에서 숨 막히는 피 냄새를 풍겼다. 이자가 바로 당삼의 아비, 대장간에서 천재인 큰아들을 위해 낙오자인 둘째 아들을 가차없이 버린 남자. 호천투라. 당호는 나를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사부처럼 거칠었다. 소삼의 기운을 망쳤구나.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혀 웃음이 났다. 나는 일어섰고 손끝에 아문색 공간 문양이 번득이게 두었다. 기어는 본래 주인이 없는 법. 그가 가질 수 있다면 나도 가질 수 있다. 아니면 당신 당호의 눈에는 당삼만 당신 아들인가? 나당각은 그저 그의 신이 되는 길을 위해 벽돌이나 까는 재물일 뿐인가? 당호는 침묵했다. 그 탁한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편집 증적인 차가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내게 말했다. 그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됐다. 그의 무혼에는 순수한 도심이 필요하거늘. 내가 그의 신마가 되었구나. 대국을 위해서 내 무혼은 내 손으로 직접 부수겠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들싸대서 평생 살게 해주지. 이게 바로 호천투라의 부성애란다. 큰아들의 도심을 지키기 위해 둘째 아들의 무혼을 직접 부수려 하다니. 하하하. 나는 하늘을 보며 웃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내 무혼을 부수겠다고. 당호, 당신 손에 든 게 뭐라고 생각하나? 천하 제일의 기무혼. 내 눈엔 보이지도 않아. 그건 그저 부지깽이일 뿐이다. 무엄하다. 당호가 분노했다. 그의 발밑에서 9개의 호만이 폭발했다. 마지막 핏빛 10만여 호만이 눈부신 붉은 광채를 뿜어냈다. 살신영역이 순식간에 사당을 폐쇄했다. 그는 거대한 호천회를 휘둘러 산을 무너뜨릴 위력으로 내 머리 위를 향해 내리찍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죄도 남지 않았겠지만 지금 내 손엔 혼돈의 법칙이 있다. 공간 붕괴, 망치를 들어 맞설 필요도 없었다. 허공을 향해 오른손을 강하게 그었다. 네 번째 앙금색 문양이 빛을 발했다. 당호의 필살의 일격이 내 머리 위 3촌 거리까지 왔을 때 공간이 기이하게 접혔다. 무거운 호천회가 내 잔산을 뚫고 바닥을 강하게 강타했다. 사당은 순식간에 가루가 되었다. 지면은 3미터나 움푹 패였고 나는 이미 그의 등 뒤 10미터 지점에 있었다. 당호, 당신도 늙었군. 힘이 아무리 강한들 맞지 않으면 그저 허공을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가 돌아서기도 전에 오른손으로 허공을 낚아챘다. 급사하목 중첩, 화약좌당, 회색 단계가 지면에 진동을 타고 순식간에 그 다리를 휘감았다. 당호가 시름 소리를 냈다. 그는 경악하며 깨달았다. 자신의 수정 같은 혼력이 이 기운을 만나자마자 시든 기운에 빠르게 녹아내리는 것을, 심지어 그의 오래된 고질병까지 터져나오려는 조짐을 보였다. 이런 사악한 수법을 쓰다니 너를 살려둘 수 없겠구나. 당호는 완전히 사리를 굳혔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더니 호처대를 공중으로 던지고 빠르게 수인을 맺었다. 대수미의 발동. 첫 번째 노란 호난이 박살났다. 동호투라의 필사적인 일격을 지금의 난 막아낼 수 없음을 안다. 하지만 막을 필요도 없다. 내 목숨을 원한다면 뒤에 있는 귀한 아들이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부터 봐라. 나는 비웃으며 공간의 틈새로 몸을 숨겼다. 당호, 가서 확인해 보시지. 당삼은 지금 그 유관에서 내 혼돈의 저주에 고통받고 있을 테니 그를 구하고 싶다며 당신의 호천 본원으로 연명해야 할 거다. 나를 죽이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가? 당호가 처절한 포효를 내질렀다. 쏟아부으려던 대수미해의 기세를 억지로 멈춰 세웠다. 나를 죽이는 것보다 당삼의 죽음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나를 징후스럽게 노려보더니 검은 빛으로 변해 미친 듯이 소토성으로 달려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틀거리며 태어 속에 무릎을 꿇었다. 역시 봉호투라는 아직 모르군. 이따의 피를 닦아내며 잔인하게 웃어 보였다.
당호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 믿겠지만 그는 전혀 모르고 있다. 혼돈의 저주가 몸에 박히면 내가 거두지 않은 한 억누르는 게 고작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단삼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만 개의 화살이 꽂히는 고통을 겪을 거다. 이제 나도 사냥을 갈 차례다. 내 혼종 돌파를 위한 재물을 나는 일어서서 성도 대삼님 쪽을 바라보았다. 성도 대삼님 깊은 곳, 벼락의 겁난을 겪는 타이탄 자이언트 에이프는 꽤 괜찮은 첫 번째 혼원 후보인 것 같군. 나는 굶주린 조각 망치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도 대삼님 내부와 핵심 구역의 경계, 반발하면 불안함, 타버린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저 멀리 밤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먹물처럼 요동치고 외룡이 그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냈다. 그것은 10만 년 혼수의 뇌겁이었다. 원작에서는 소호의 굴소의 대명과 이명이 슈렉 7구의 보디가드이자 당삼의 혼환을 위한 소재 창고였지. 당신의 신이 되는 길을 내가 끊었으니 그 보디가드도 내가 가져가겠다. 나는 몇 킬로미터 밖 거대한 공옥의 꼭대기에 숨어 고차원 감각과 혼돈 혼력의 은폐로 이 공포스러운 위압 속에서도 유령처럼 놈을 감췄다. 카르릉 항아리 굵기의 보랏빛 번개가 거대한 고릴라를 향해 내리꽂혔다. 탈탄 자이언트 에이프, 이명, 성도 대삼님을 호령하던 이 패자도 지금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자랑스럽던 그의 화강암 같은 검은 털은 천둥의 일격에 여기저기 찢겨 나갔고 핏물이 거대한 근육을 타고 흘러 흙바닥을 적셨으며 지면을 순식간에 깊게 파헤쳤다. 그는 10만 년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소마리의 뱀 몸을 한 거대 생명체 천청후망 대명이 초조하게 돌고 있었지만 조금도 다가가지 못했다. 늙억을 키워 화를 입을까 봐서다. 지금이다. 내 눈에서 검은 빛이 번득였다. 두 손으로 4개의 문양이 새겨진 혼돈 술개를 잡았다. 40레벨에 막혀있던 망치 속 기울이 절세의 미식을 발견한 듯 공주링 포효를 내질렀다. 나는 직접 달려들어 도박하지 않았다. 그건 멍청한 지식일까? 공간 단체, 허공을 향해 망치를 세차게 내리쳤다. 암은색 문양이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공격이 아니라 전의를 위한 것이었다. 다음 번개가 타이탄 자이언트 에이프를 치려는 찰나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작은 공간의 틈을 강제로 열었다. 번쩍이며 사나운 자색 뇌전이 공간의 틈새로 빨려 들어갔다. 타이탄 자이언트 에이프, 이명은 당황했다. 그는 이미 눈을 감고 치명적인 일격을 견디려 했지만 천둥 소리만 요란할 뿐 번개는 닿지 않았다. 누가 돕는 거지? 천초호망 대명이 초롱불 같은 큰 눈으로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전이 된 보랏빛 번개는 공간 통로를 타고 몇 킬로미터 밖 어느 잠자던 요만연 된 괴호의 몸에 박혔다. 그 불온한 녀석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순식간에 제가 됐고 나는 번개가 비껴간 0.5초의 틈을 타 극한의 도약을 시전했다. 내 몸은 타이탄 거원의 넓은 등 위로 나타났다. 그의 견고했던 방어벽은 뇌겁의 파괴력 앞에 뼈가 보일 만큼 찢겨 있었다. 뭐지? 타이탄 거원은 등에 이질감을 느꼈다. 그가 포효하며 거대한 손으로 자신의 등을 내리쳤다. 이 일격이 제대로 꽂히면 작은 삼봉울이라도 평지가 되어버릴 터. 하지만 기회를 줄 리 없지. 곧바로 세계태를 가장 깊게 파인 상처를 향해 그의 살 속으로 박아 넣었다. 삼켜라. 세계태의 심형 같은 탐식 법칙이 이 순간 아낌없이 폭발했다. 늙업을 견뎌낸 거원의 내담과 10만 년 진화를 앞둔 생명 봉원이 강폭한 중력 법칙과 함께 터진 제방의 홍수처럼 세계태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다. 타이탄 거원은 생애 가장 차절한 비명을 질렀다. 중력을 제어하는 그의 영역은 펼쳐보기도 전에 자신의 혼력이 믿기 힘든 속도로 마르는 걸 느꼈다. 멀리 있던 천청운항이 마침내 이상을 감지했다. 거대한 몸을 갑자기 일으켜 입을 크게 벌리더니 파괴적인 청색 광선을 내 등 뒤로 쏘아보냈다. 시든 자주 망치를 뽑지 않은 채 왼손으로 허공을 낚아챘다. 방금 흡수한 타이탄 거원의 혈기를 저주의 법칙과 섞어 검은색 장벽을 만들어냈다. 건설이 장벽에 부딪혔지만 폭발하는 대신 모래에 뿌린 물처럼 빠르게 부식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천청우망의 일격은 강했다. 반동 탓에 목구멍에 피가 맺혔고 서열을 내뱉었다. 하지만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 10만 년급 타이탄 거원의 보원을 삼켜 40급 한계를 강제 돌파, 혼력 41급으로 폭등, 45급
50급 중력 법칙 획득, 파손된 혼돈 쇠개퇴, 5번째 균열 20% 수복, 삼갔던 타이탄 거원의 몸은 발밑에서 빠르게 위축됐다. 윤기 나던 검은 털은 마른 잡초처럼 변했고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다. 멈추지 않는다며 10초 뒤면 성초 대삼님의 패자는 말라 비틀어진 박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 먹을 순 없었다. 천청후망의 거대한 뿔이 이미 10m 앞까지 왔으니까 10만 명 혼수의 사력을 다한 분노. 지금의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세계태를 단번에 뽑았다. 퍽 하는 소리와 살점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수하고 방대한 암금색 본원 정열을 뽑아냈다. 천청후망이 내 몸을 박살내려던 순간 공간 도약이 다시 발동했다. 나는 타이탄의 등 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육색 저주가 흐르는 거대한 구멍만 남았다. 인간, 내가 땅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성도 대삼님은 너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천청후망은 죽어가는 모습으로 봉원을 모두 잃은 동생을 보며 대삼님 전체를 뒤흔드는 분노의 포효를 내뱉었다. 그 시각 나는 이미 그곳에서 백리 밖의 은밀한 융암 동굴에 나타났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두 눈만은 무섭도록 번득였다. 무사가 다급해졌군. 이미 절반 정도가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혼돈색의 틀을 보며 생각만으로 주변 수십 미터의 중력을 즉시 100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공포를 느꼈다. 방법이 없군. 화려한 호만을 흡수한 건 아니지만 얘 등 뒤에는 진회색 호만 위에도 어두운 금빛의 공포스러운 화형이 생겼다. 그것은 타이탄의 본원을 흡수해 만든 것이다. 당삼아, 당삼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들끓는 혼력을 억눌렀다. 내 선초는 사라졌고 내 부하인 타이탄 거대 원숭이는 이제 숨만 겨우 붙어 있겠지. 수양은 몇만 년 전으로 퇴보했을 테고 다음에 만날 때는 10년급 혼수와 넋이 다툼이나 하든 처지가 되어 있지 않겠나? 동굴 밖으로 걸어나가 밤하늘에 흩어지는 교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천도성으로 갈 차례다. 그곳에 대륙 최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칠부유리종과 백조 모혼으로 위장한 천사가 있으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운명에 반항하려면 이 판을 더 엉망으로 흔들어 놓아도 좋겠지. 대리석 거리를 걸으며 천도성에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용량향과 귀족들이 몸에 뿌린 달콤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성도 대삼임의 원초적인 피 냄새에 비하면 이곳은 금박으로 감싼 썩은 사과처럼 부패해 있었다. 나는 커다란 검은 로브를 걸치고 북적이는 인파 속을 지나갔다. 50급의 혼돈 혼력을 경내 깊숙이 꾹꾹 눌러 담았다. 겉보기에는 혼력 파동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인 뿐이다. 보름간의 침전 끝에 타이탄에게서 뺏은 광폭한 본원을 완전히 소화해냈다. 지금의 나는 혼재나 혼성이라 할지라도 공간 법칙과 중력 제어로 바닥에 맺혀버릴 수 있다. 하지만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물건을 챙기러 온 거니까. 천도 황실 경매장. 이곳의 창고에는 귀족과 중문들이 긁어모은 최고급 광석들이 가득하다. 희귀한 험골은 물론 고대 법칙의 조각이 든 골동품까지 말이다. 성도 대삼임에서 주워온 하급 홍골 하나를 입장료로 내고 곧장 2층 귀빈석으로 향했다. 경매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무대 위 노출이 심한 경매사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기이한 유람색 금속을 소리 높여 소개하고 있었다. 귀빈 여러분, 이것은 극복 지방 시내에서 채굴된 시내침은 음모입니다. 이 금속의 강도는 혼성의 일격을 막아낼 정도입니다. 최고급 혼도기와 암기 제작의 최적이죠. 시작가 10만 금원패입니다. 시내침은 음모라니 원작에서 단삼이 포구이 화침을 만들 때 쓴 핵심 재료다. 그때 내 몸속의 혼돈색의 대가 탐욕스러운 울림을 내뱉었다. 내 감각에 따르면 그 임무 내부에는 매우 순수한 견고함의 법칙이 깃들어 있었다. 10만, 12만, 50만, 기로실에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칠부유리종의 중증 임펑즈였다. 그의 곁에는 날카로운 기운의 검도라가 앉아있을 것이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부유한 칠부유리종과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50만 번 이후에, 50만 번 이후에 경매사는 상기된 얼굴로 망치를 내리치려 했다. 번거롭게 그럴 거 있나. 무료 배송이군. 내가 직접 가져가지. 나는 구석진 그림자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소매자락 아래 오른손으로 망치를 쥐듯 했다. 암은색 문양이 순식간에 빛나며 공간 단층이 겹치고 혼돈의 삼킴이 시작됐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매대의
엄중히 보호받던 심의 침은 표면이 갑자기 뒤틀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심연의 글수가 한입 베어본 것 같았다. 그 견고한 최고급 금속은 수천 명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포화되어 부서졌고 회백색 가루가 되어 무대 위로 흩어졌다. 그 속에 깃든 견고함의 법칙은 공간의 틈을 타고 내 망치 속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망치에 미세한 균열 하나가 채워졌다. 탁! 경매사의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기로실 안에서 날카로운 검의 기운이 하늘로 치솟으며 경매장 전체를 순식간에 압박했다. 검두라 진심의 외압이었다. 누가 감히 칠부 유리종 앞에서 장난질이냐. 검기가 하일처럼 덮쳐왔지만 나는 이미 준비를 끝냈다. 흡수가 끝나고 0.5초 만에 공간 도약을 발동했다. 나는 한 줄기 회색 선이 되어 경매장을 즉시 빠져나갔고 천두성의 복잡한 골목 안으로 숨어들었다. 칠부유리 정도는 참 따기 쉽군.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망치의 무게가 늘어난 것을 느꼈다. 너무 곳을 찾으려던 그때 발걸음이 뚝 멈췄다. 골목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눈처럼 하얀 귀한 제복을 입고 금발 머리를 한 가닥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귀할 정도로 잘생긴 외모에 태생적인 고귀함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천두제국의 태자, 설청하, 아니 무한전의 소주인 천인설각하 수완이 대단하시군요. 설청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뒷짐을 지고 있었다. 검두라 선배의 눈앞에서 물건을 가로채다니 홀력 파동조차 남기지 않으셨더군요. 제 부하가 공간 파동에 매우 민감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뒤편 그림자 속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 두 개가 떠올랐다. 혼두라급의 사모와 자도호우였다. 태자 전하께서 님 종주와 차를 안 마시고 이런 하수구까지 와서 나를 막다니 이름 없는 소졸에게 무슨 관심이라도 생긴 겁니까? 나는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천두제국은 지금 인재가 필요한데니까요. 설청하가 두 걸음 다가왔다. 진심 어린 말투로 귀하의 능력은 이 대륙 전체를 통틀어도 매우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만약 내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금전, 지위, 재계는 물론 수련 자원까지도 나 설청하가 모두 만족시켜주겠소. 이런 후유의 말을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오랜 지배자 특유의 위선이었다. 하지만 난 그의 개가 될 생각이 전혀 없다. 내게 무슨 자원을 줄 수 있지?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 방자한 웃음이었다. 외장형인 그 백조 모원인가? 아니면 백조 껍데기 아래 숨겨둔 날개 달린 새 인간의 본원인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설청하 얼굴에 온화한 가면이 한순간에 박살나버렸다. 그의 동공이 바늘끝처럼 수축했다. 눈빛에서 전례 없는 살기와 경악이 폭발했다. 이 세상에서 무헌전의 핵심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처인설의 정체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눈앞에 있는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이 흑부인이 어떻게 꿰뚫어 본 것인가. 수단 가리지 말고 죽여라. 설청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한 태자가 아니었다. 차갑기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명을 받듭니다. 소주님. 상호투라와 자돈투라가 즉시 덮쳐왔다. 혼투라급의 공포스러운 위압감 두 줄기가 태산처럼 나를 짓누르며 밀려왔다. 나를 순식간에 죽이려는 기세였다. 입을 막으시겠다? 그럴 실력이나 되는지 모르겠군. 내가 차갑게 비웃으며 50급 혼돈 홀력을 아낌없이 폭발시켰다. 중력 영역, 청석 바닥을 강하게 내디뎠다. 이것은 타이탄 거대 원숭이역에서 강제로 뽑아낸 법칙의 힘이다. 나를 중심으로 반경 30m 안의 공간이 중력이 순식간에 100배로 폭증했다. 주변의 벽과 바닥이 엄청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갈라졌다. 사모와 자돈 두 혼투라는 번개처럼 빠르던 몸놀림이 공중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무형의 거대한 산에 눌린 듯 했다. 허광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단단한 석판이 박살나버렸다. 대체 이게 무슨 힘이지? 상호투라가 경악하며 분노했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체내의 홀력이 이 중압감과 귀한 잿빛 기운에 눌려 전혀 움직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양 호위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공간 도약을 발동해 설청하의 코앞에 나타났다. 그가 중력 영역의 충격에서 깨어나기도 전 잿빛 조령 저주가 서린 내 손이 이미 그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단자하다. 살청하는 선천 20급 만올락의 천재답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유익 천사의 신성한 금빛이 그의 몸에서 거세게 폭발했다. 나를 튕겨내려 한 것이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순수했지만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압박감이 있었다.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천사의 신성한 빛은 나에게 있어서 최상급의 영양제일 뿐이니까 내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손을 놓기는커녕 혼돈쇠개트의 포식 낙인을 그의 가슴에 직접 찍어버렸다. 치이 뜨거운 인교를 얼음에 댄 것 같았다. 척인설이 자랑하던 고귀한 유익 천사의 봉헌이 쇠개트에 닿는 순간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매우 순수한 금빛 신광 한 줄기가 쇠개트의 틈새로 강제 추출되어 금빛띠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내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청인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설청하를 위장했던 그의 얼굴이 봉헌을 뺏긴 고통에 일그러졌다. 금말이 바람에 미친 듯이 휘날렸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무혼의 핵심인 신성이 눈앞에 그물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을. 멈춰라. 사모와 자돔이 처절하게 외쳤다. 눈이 핏빛으로 충혈된 채로 유익천사 신성 봉헌 소량 흡수 혼돈 체계트 5번째 균열 복구율 30% 신성 면역 항성 획득. 나는 적당한 데에 손을 놓았다. 다 흡수했다간 천도류를 깨울 테니 그 노폐물을 상대하는 건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현재 내 실력으로는 99급 극항 투라를 감당할 수 없다. 청인설은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눈동자에는 경악뿐만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심양보다 더 끔찍한 마신을 보듯 말이다. 청인설, 이건 이자일 뿐이야. 내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공중에서 손가락으로 방금 뽑아낸 천사의 금빛을 만지작거렸다. 내 위장 놀이는 계속하라고. 천도 제국에 황위 따위 관심 없으니. 하지만 다신 날 건드리지 마라. 이런 쓰레기들을 보내 감시하지도 말고. 다음에 또 내가 배가 고파지면 내 날개 6개를 몽땅 뽑아서 부어 먹어줄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난 그 두 사람을 무시했다. 중력에서 겨우 벗어나 미친 듯이 달려드는 투라들을 말이다. 등뒤로 공간 균열이 열렸다. 난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천두성의 이 막다른 골목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폐허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무혼전 소주뿐이었다. 이게 당삼의 미래 숙적인가? 아니, 오늘부터는 내가 사육하는 고급 식량 중 하나다.